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병화, 해월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보감에는 이런 원문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이 해월의 병화의 기본 부호기를 가늠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주는 8자밖에 없습니다. 이 8자밖에 없는 글자인데 천간에 4개의 글자가 있고 지지에 역시 4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또 지장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장간은 땅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잠재된 기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주가 크게 되려면, 큰 그릇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천간 구조가 좋아야 됩니다. 천간 구조가 좋아야만이 큰 그릇이 되지, 지장간에 있는 걸 가지고 사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큰 테두리로 보게 되면 아주 되게 미미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운을 또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일단 해월의 병화는 계절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워진다라는 것은 한습한 기운이 있고 생명인 목이 자라는 이제 계절이 아니고 차가운 물이 이제 사령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건 어떤 일간이든지 다 포함을 해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해자 축월이다. 지지의 수기가 너무 강하다. 반드시 그러면 제습하는 무토를 봐야 됩니다. 무토를 봐야 사주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게 되며, 왜 그러냐면 무토는 토국수로서 제습작용을 합니다. 제한작용. 그래서 한기를 다 날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무토입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무토가 있는 게 좋고, 천간에 무토가 없게 되면 지지에 반드시 무토에 해당되는 지지의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진토 또는 술토에 해당이 되는데, 술토가 해자축 월일 경우에 한해서 진토보다는 더 훨씬 낫습니다. 그 작용력이 훨씬 크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의 사주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간목일간이니까, 요런 사주인데, 제가 자의 해의 묘생, 1987년생, 여자분이신데, 제가 시는 모릅니다. 생년월일만 아는데, 요런 사주가 지지에 보게 되면 해월이거든요. 계절 자체가 해월입니다. 해월이면 대단히 이제 추운 한기를 나타내는 계절인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제습해주는 토가 없습니다. 사주가 토가 없어요. 토가 없게 되면 일단 목 자체가, 목의 기운이 감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 문제가 바로 불거집니다. 건강. 그래서 실제로 건강이 좋지가 않고, 또 목은 인체상 간인데 간이 이렇게 안 좋게 되면 오래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간목이 저렇게 뿌리가 겨울에 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나무가 물에 떠 있는 형국이 되면 이걸 수중나무, 부목 이런 표현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사주가 불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명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명이 나무 일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계절에, 추운 해월에, 더군다나 지지에 토가 약해버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정 문제가 반드시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사주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처럼, 지금은 제가 이제 병화일간을 하지만, 해자 축월에는 수가 채로서 그 사주의 기운을 전부 좌지우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병화든지 간목이든지 뭐 을목도 마찬가지고 정화는 조금 이제 의외이지만 나머지 모든 일간들을 다 통틀어서 뭐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 신금, 임수, 개수 마찬가지고 이런 일간들 이 해월에 지지에 지지나 천간에 무토라는 글자가 없다. 즉 토라는 게 없다. 토가 없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주가. 그래서 이 반드시 10월 병화는 토의 동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 감명이 빠르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궁통보감의 그 원문에 있는 10월 병화의 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병화, 태양 실명. 10월의 해월입니다. 해월의 병화는 실령, 계절을 잃었다. 득견, 간무경, 출간, 과운, 과갑이라 했는데 천간에서 간목이나 무토, 간무경, 이게 소위 삼기라고 합니다. 이게 삼기, 삼기격, 격으로 따지게 되면 삼귀 아니면 삼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간무경, 저도 처음에 그 격국을 공부할 때는 이 간무경이 삼기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요게 이 간무경이 만약에 삼기가 되려면 이게 조건이 반드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우라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주에서. 이게 없이 간무경가 있게 되면 이 절대 귀격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주 많이 아는데 이거는 해월뿐만이 아니라 1년 12달 월지에 어떤 글자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잘하는 분의 사주를 알고 있는데 요런 사주입니다. 요게 물론 간무경은 아니지만 간무경이 맞네요. 이런 사주니까 정화가 없어서 문제인데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간이. 근데 요 친구가 제가 아는 친구인데 이제 여튼 진토가 당연히 왔고 5월에 제가 알기로 갑인으로 알고 있고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갑5네요. 5가 2개였고 예, 이런 형태의 사주인데 이게 천간에 간무경이 있다 해서 삼기다고 해서 다른 철학원에서 대북격이다라고 아주 좋은 사주라고 감명을 받았다는 친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는 거죠. 이 간무경이라는 게. 예. 그리고 여러 가지를 온라인상이나 드리긴 좀 뭐하지만 상당히 가정사가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예. 부부 문제도 심각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부인은 고생을 되게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사주 구조가. 이런 거를 단순히 궁통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삼무경 삼기다 라고 하는 엉터리 통변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궁통보감에는 가운 과갑에 대해서 자운급제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주위인 성호 청고라. 그래서 그 위인됨이 청고하다. 성정이 맑고 깨끗하다. 삼은영수여 여 신투견진하면 명하합 봉시 주대기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위인이 그러면 성정이 청고하냐 이거죠. 해월에 간무경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은영수 글의 어떤 뛰어난 정도가 우두머리 영수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선비들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리더자, 지도자를 의미하는 글입니다. 이게 사문은 이제 조선시대로 치면 성리학을 얘기하고 옛날 중국으로 치게 되면 유학을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공자의 학문들. 그래서 신금이 투관하게 되면 이게 병신합이 되는데 화합봉시라고 하는 게 병화가 해월의 신시를 보게 되면 묘시밖에 없습니다. 즉 신묘시밖에 없습니다. 신묘시. 근데 이게 과연 화합, 병신합수에서 화합격이다. 진토를 보게 되면 진이 물에 뿌리가 돼서 화합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병신합수로 화합이 되려면 묘월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시가 아니고 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화의 심진시는 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신묘시일 경우, 묘시일 경우 어딘가에 진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병신 합숙격이다. 그래서 화합입격, 주대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사주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통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물론 전해 내려오면서 뭔가 또 어떤 이게 변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혹 임다무갑이라 해서 해월에 병화가 임수가 많은데 간목이 없다. 내 기명종살. 그래서 내작 기명종살이다. 이런 걸 소위 이제 종살격이라고 합니다. 살이 강한 경우. 즉불과갑이면 역시 신뢰라 해서, 이 구절이 뭐냐면 이제 과갑. 크게 뭐 장원급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시 신뢰라고 해서 어떤 관료 정도는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적인데, 이게 기명종살이다, 기명종제다, 종화, 인수가, 예를 들면, 식상이 강하면, 식상이 많다, 사주에서. 기명종화, 일명종합격. 또는 관이 강하다, 이처럼, 기명종살, 종살격.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강하다, 종제격, 기명종제라. 또는, 인수는 이제 기명종합, 종합격,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런 구조들은 하나의 격국에서 이걸 나눈 것 뿐이지 실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임수가 많고 간목이 없는데 임수가 많고 병화가 토나 이런 게 없게 되면 그냥 살로 종해버린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실전 통변에서 어떻게 쓰냐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사주, 옛날에 그분도 이제 종살 사주인데 병화가, 그분은 축월병화입니다. 여성분이신데, 축월병화가 수기운이 거의 한 80%? 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남편 문제를 건드린다거나 종살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분은 남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변해주게 되면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주입니다. 다만 태양이 관살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의 기운이 강할 경우에 사람의 성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면 그뿐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명종사이다 이런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실제 운풀이에서도 이걸 대입을 해서 금수가 좋고 목화가 나쁘다. 그래 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운풀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 임다, 유갑, 무무라. 임수는 많은데 간목이 있고 이제 무토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틈극자인데 극비종사이다. 그래서 의용, 기토, 혼임이라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수가 많고 간목이 없게 되면 임수가 있는데 간목이 있고 무토가 없다. 극비종살, 종살로 이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주가 이런 거를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이런 형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병화가 임수가 있고 천간구정을 봤을 때 아니면 병화가 임수가 있고 또 기토가 있는 경우 또 병화가 기토가 있고 임수가 있는 경우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첫 번째 형태의 사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임수에 종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종살로 가는 겁니다. 굳이 격국의 표현을 빌자면 왜 이 임수부를 다스릴 수 있는 토가 천간에 떠 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런 형태의 사주람들은 한 번씩 기토가 동할 때 임수를 자꾸 극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극을 맞은 임수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다시 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주들. 자, 세 번째. 자, 이 상태는 또 사주가 다르죠. 이 상태는
이 기토가 이제 힘을 받게 되면 임수는 극을 받은 임수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임수는 힘을 쓰지 못한다, 뭐 극을 당한다, 당한다라는 표현, 극당한다. 극당하면 이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형태의 사주들, 제가 예전에도 통변을 실제 한 사주긴 한데 이런 형태 사주들이 관성을 거북하는 사주입니다. 관성을 거부한다, 식극관 사주라고 그러죠. 소위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명리사를 보게 되면 식극관 형태 사주들, 이런 형태 사주들이 썩 좋은 사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뭐 문제가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다만 귀함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왜냐하면 임수는 병화의 귀가 됩니다. 귀, 병화의 명예를 높여주는 글자, 이런 글자를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지지에 이제 그 천간에 떠 있는 글자들의 힘의 크기에 의해서 이 사주의 희기는 해석은 또 한 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비종살, 뭐 종살로 가지 않는다, 의용, 기토, 혼임이라 해서 기토를 쓰게 되면 임수물이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그 많은 뭐 기토와 임수와의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주는 가장 기초학습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기초학습법입니다. 바로 일간인 임수라고 계셨을 때 일간 옆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도 옆에 임수 있다, 그러면 이 사주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담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병화의 옆에 무토가 있다, 또 그러면 이 사람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제가 예전에 통변할 때 평생 관으로 살아야 되는 사주입니다. 이게 관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주. 그런데 병화 옆에 이렇게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식상으로 사는 사주입니다. 식상으로 사는 사람과 관으로 사는 사람은 차이 성향부터 해서 완전히 진로 상담부터 해서 전공, 그리고 뭐 배우자 관계, 부부궁합도 마찬가지지만 해석이 완전히 포인트를 달리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총지, 시월병화, 모광의경이라 해서 수왕, 의무, 화항, 용임, 수의장, 용가해라 했는데 이 구절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월병화, 해월병화는 목이 왕하면, 목이 많게 되면 마땅히 경금으로 목을 어느 정도 쳐줘야 됩니다. 이 사주에서 목이 많은데 금이 없게 되면, 특히 경금이 없게 되면 성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읽어보고 한번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주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왕, 의무, 수가 많게 되면 당연히 무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쓰는 거고, 목이 왕하면 경금을 쓰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경금은 금생수로 물기운을 강하게 줘버리기 그러기 때문에 모광의경일 경우에는 천간에서 임수나 개수가 없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또 화왕용임이라. 근데 해월의 병화가 화가 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일지의 병호나 뭐 인호, 삼합을 이룬 경우에는 화가 양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계절이 해월이기 때문에, 체가 되는 계절이 해월이기 때문에 화가 왕하다 이렇게 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수작, 수, 의장, 용가해라 해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마땅히 따를 수, 마땅히 할 의, 작용, 이렇게 마땅히 이런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가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써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모광의경을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주가 있는데, 한번 이제 그분은 병화일간은 아닙니다.
병화일간 아닌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분의 사주입니다. 예, 이제 지금 뭐 정치인이신데 TV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색을 없애기 위해서 뭐 어느 당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분이 여성분인 사주인데 이 개수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개수 여기에 또 개수가 있었고 아마 개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주가 그리고 일지가 미토를 깔고 있었고 이거 해수 묘 요 형태인 것 같은데 개개 맞네요. 미미 연간이 개수면 월지 해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임자 임술 개니까 그리고 일지가 개미는 제가 확실하고 요게 그 여자 사주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지금은 병화지만 개수라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주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해묘미 이게 삼합사주입니다. 이게 해묘미 삼합이면 목이 엄청 강하죠. 지금 보세요. 이게 목이 강하다. 금이 없다 사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주가. 그러면 목이 강한데 금이 없다라고 해서 이 사주가 목이 강하고 금이 없다고 해서 이 사주가 안 좋은 사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주가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딱 보면 대번에 머리가 좋은 사주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주들. 물이 많은데 목이 그에 따라서 그 물의 크기만큼 목의 힘도 큽니다. 이 사주가. 야, 이래서 머리가 좋은 겁니다. 아주. 그리고 왜 좋을까요? 더. 이 사주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면 훨씬 못했을 것이다. 저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가 훨씬 좋아진 사주입니다. 이게 뭐 원내대표 지금 사주신데 님 사주입니다. 이게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이 형태 그대로 이 TV를 보면 참 진짜 이 형태대로 산다? 이 형태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참 그런 게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주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가 아닙니다. 좋은 사주입니다. 이 미토가 기가 막힌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제가 봤을 때는 해묘비 삼합도 기가 막히게 짜여져 있고 문제가 뭐냐? 이 사주에는 금이 없다. 금과 미토가 좋긴 하지만 미토가 지금 합으로 없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해묘미로. 야, 이렇게 되면 또 사람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주가 어떤 관점에서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주를 가지고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뭐 머리나 그릇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다만 성격적이나 그런 개인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사주는. 뭐 그 정도까지 저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목이 강할 경우에 이렇게 금이 있는 게 좋은 사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명으로 또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뭐 다양한 해석이 좀 안 좋은 부정적 해석들이 많이 달아나겠지만 왜냐하면 여자 사주가 이제 책상으로 이렇게 이제 국을 짜버렸거든요. 국을 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형태의 사주가 금이었구나. 그러면 이 여자의 성향은 강성 기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읽어봤고요. 이제 공통보감에 있는 그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염사라는 벼슬을 했다라고 하는 사주인데 뭐 벼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보면은 완전한 100% 관리 형태의 사주가 아니더라도 뭐 관직에 진출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사주가. 근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이 사주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해월의 병화는 물이 당령한 계절이기 때문에 천간에서 무토를 봐야 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천간에 보니까 무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지에 있는 글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지에 있는 글자 중에 이 무토를 대변하는 글자에 수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주가 일단 나름대로 좋다. 토가 지금 귀신이구나. 이 토 하나가 이 사주를 지금 살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월의 술토를 내 몸 일지에 가지고 있는 병화 참 돈복 좋구나. 요 술토가 용신이구나. 술토가 용신입니다. 이 사주. 이 술토 하나가 이 사주의 모든 신금, 해수, 이 물 한 개를 전부 지금 이게 다 막아주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것도 일지에 있어서 더 좋은 사주고 더 기격이 된 거는 이 인목 때문인데 이 인목은 병화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되면서 내 몸과 합을 이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가 힘을 잃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신약사주가 아닌 겁니다. 이게 사주가 근이 있구나. 뿌리가 있구나. 그리고 해월의 술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천간에 간목이든 을목이든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 대체적으로 인정과 인정이 좋습니다. 이게 사람이 향기가 있는 겁니다. 사주에. 사주에 향기가 있다는 것은 이 목이 지금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겁니다. 그 사주가 인간성 참 좋구나. 이제 그게 사주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사주에서 조금 안 좋은 게 경금 때문인데 대신에 경금이 이제 뿌리가 없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금이 오는 경우 이런 사람들 성향이 대체적으로 이재심이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재물욕심 이거 다 있습니다. 사주들이. 그러면 뭐 세상에 재물욕심 없는 사주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에 재성이라는 글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갑을목이나 인목, 술토, 특히 술토가 제일 좋은 글자고 이게 용신이 되는 거고 이 술토를 살려주는 임중의 병화, 뭐 화나 뭐 갑을목들 다 이거 괜찮은 사주들입니다. 토는 그걸 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토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계, 진술충미, 토월, 진술충미 이 토월에 태어났거나 사주에 토다한 사주들 반드시 목이 거의 용신으로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는 반드시 소토를 해야만이 그 귀함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긁을솔자인데요. 소토 이렇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토는 소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와 목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주에 토가 많은데 목이 없다. 이런 사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실제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녀가 궁합을 봤는데 두 사주에 만약에 토가 많다. 남자도 토가 많고 여자도 토가 많아서 A라는 남자가 토가 많다. 토다하다. B라는 여자도 토다하다. 그랬더니 어느 철학원에서 궁합을 봤는데 결론을 내리길 토가 서로 많아서 토가 넓어지니 좋은 궁합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저는 하진 않았는데 토가 많게 되면 토가 많은데 목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소토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많은데 소토해줄 목이 없다. 이게 뭡니까? 조금 사주 구성이 안 좋게 되면 머리가 명석하지 않은 겁니다. 머리가 명석하지 않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사람이 답답하죠. 토는 많은데 답답하다.
이거 꽉 막혔구나 지금. 이 소토가 안 된 사주들은 다 막힌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이 옳지 않은 얘기를 해도 그걸 믿어버립니다. 뭐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토가 둘이 많아서 궁합이 잘 맞다라는 게 이게 갖다 붙여도 너무 갖다 붙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주가 이제 관리로 간 사주긴 한데 뭐 관리로 못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좋은 게 뭐냐면 이 남자가 당연히 남자 사줄 겁니다. 이 사주가 지금 제가 남자 사주인데 운이 잘 갑니다. 을에 닿으면 병재정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천간에 병정화가 떴을 경우 뭐 비겁이 떠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경금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형태로 가려면 사주가 이렇게 시상의 재성을 보았을 경우 대운에서 2, 30년간을 잘 봐야 됩니다. 2, 30년간 사주의 경금이 병입니다. 이게 병. 이 병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운이 2, 30년은 오게 되면 반드시 이 학생은 공부도 하고 관리적으로 길을 잡습니다. 근데 학생 시절에 대운에서 그런 게 오지 않으면 관리로서 공부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 공직자가 되고 싶거나 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 장사나 자영업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도 역시 이제 공통보감에 있는 걸 한번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월의 병화인데 이 사주를 딱 보게 되면 이 연월 1을 보니까 제가 아는 이제 제 사촌 형님 사주하고 연월 1이 같습니다. 실제로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그 사촌 형님이 부산대학교 부산이 아니네. 부산 옆에 있는 한국해양대 교수십니다, 이분이.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사촌 형님이. 근데 연월 1이 똑같아요, 사주가. 시는 시만 다르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월만 봤을 경우에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주는 어쨌거나 이제 관살이 강하죠. 힘이 강한데 이 강한 관살을 화살시켜 버려야 됩니다. 화살 인화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반드시 목인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시가 너무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갑오시가 기가 막힌 시인데 그래서 출산을 만약에 이런 사주가 오게 되면 반드시 갑오시를 잡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 사주의 모든 병 이게 어찌됐든 간에 병입니다. 이게 물이 많은 건 월지나 이런 월지의 뿌리를 받고 있는 청간 글자는 전부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약인 글자 이 목이 다 살려준 겁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아주 좋게 된 사주고 또 병화의 근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병화의 근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오화는 또 뭐 정화의 근이고 근데 문제는 이 진토가 단순히 사주에서는 진토를 토로만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진토는 병화의 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강 단순히 억부법으로 봐버리게 되면 이게 신약이다 이렇게 보지만 신약 맞습니다. 이 사주 신약이지만 신중 약강이라고 해서 신약이지만 병화가 근을 갖고 잘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주가. 그래서 사주가 아주 좋아져 버린 사주고 원국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운을 봐야겠지만 대운에서 언제가 좋아지냐면 이 갑목과 병화를 치는 대운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임수, 개수가 살아나는 대운도 안 좋고 갑병을 해치는 대운도 안 좋고 개수가 살아나는 계절도 안 좋은 겁니다. 이 천간의 개수 물을 잡아주는 토대운의 이 사주는 무조건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제가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주를 최고 대통령까지 한번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뭐 장관까지 한번 해먹겠는가
그 정도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갑오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간에서는 이런 사주들은 시간에서 개수를 살려주는 신은 절대 잡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완전히 이거 꽝 돼버립니다. 이 사주. 이거 태양이 시에 만약에 경금시 와버리게 되면 이게 금생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병화가 완전 이거는 힘없는 태양입니다. 힘없는 태양. 힘없는 태양이 뭐합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는데 일단 오늘 시간에는 해월 병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월 넘어왔으니까 자월 병화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 또 다음 일간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